전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근데 거잖아요. 뭐 위기가 왔는데 극복하려면 방법을 찾아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기본이지.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혹시 못 만나봤어요? 한 번씩 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목숨이 이렇게 총각을 다툴 정도 위기라면 당연히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논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어쩌다 이제 나라 걱정 때문에 다시 세상 얘기를 하느라고 요즘 막 뉴스도 팔로우하고 걱정도 하고 예. 옛날에 읽었던 책도 뒤져보긴 합니다만 그 외에 제 뇌리의 99%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의 전부, 내가 허용하는 시간의 전부가 저는 음악 세계에서 살아요. 예? 말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러니까 남들에게 도저히 교류할 수 없는 그냥 저 혼자 이런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어머니 지금 병중에 계신데 뭐 찾아뵈야 되고 뭐 어디 부주해야 되고 어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살거든요. 예, 예. 왜 이런 얘기를 듣냐면 헌티드 소울, 사로잡힌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김건희 씨와 그 남편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세상 만사를 균형 있게 쳐다보고 보고받고 종합 판단하고 이게 아니고 원래부터 무속적 세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가면 갈수록 거기에 더 빠지는 겁니다. 왜 그 종교에 그냥 완전히 뭐 기독교든 뭐든 빠진 사람 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현실 세계가 전혀 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접촉하던 무속인들의 끊임없는 여러 이제 칭찬과 조언 속에서 자기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출구가 어디냐? 그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장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아니고 보수 유튜버들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그 중에 주로 교통한다는 그 중에 2명은 저도 아는 사람인데 말을 기가 막히게 언변이 화려하게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봉규 말고. 예, 예. 이봉규는 약간 얼띠고 예. 있어요. 예, 예. 우리가 들으면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헌티드 소울, 사로잡힌 영혼은요. 자기가 세운 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적인 계속되는 주입, 무속적인 주입 잘 될 거야. 뭐 그 주위에다가 뭐 이상한 시설물을 세웠다고 최 목사가 고발했잖아요. 네. 뭐 그런 대비하고 뭐 등 하면서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은 그 극우 유튜버들의 소살소살하면 의외로 불안한 거는 내면에 이렇게 쭉 잠복해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보통 사람의 세계관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아예 범법 행위를 작정하고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이거 뭐 수습도 안 되니까 원래 생각했던 대로 계속 밀어붙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야,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가 참 문제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는 비참한 거죠. 아니 그 제가 이제 형님하고 우리 저 동기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해법이 없는 거예요. 해법이 없죠. OX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재전의정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끌어내리는 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리는 것도 안 되니까 어찌됐든 국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계속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험은 있어요. 하나의 사례가 이명박 사례예요. 또 하나의 사례가 박근혜 사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권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저러 정권이 다시 예를 들면 유지가 되는 바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줄 알았더니 진보 정권이 들어오니까 감옥 갔어요. 감옥 갔지 않습니까? 잘 숨겼다고 생각했겠죠. MB 스스로는. 또 하나 케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의 후광을 업은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MB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다시 유지했던 딱 4년 만에 탄핵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럼 두 케이스 다 불행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전 앵커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들과 다른 선의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자고요.
명품백 사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주 똑똑한 검찰들 데려다가 기소 독점주의랑 수사 심의의 비밀주의가 딱 결합시켜가지고 그냥 날려버렸어요. 특검 마지막 남아있는데 나 하필 남편이 대통령이네?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요. 와우, 이런 길이 있었네. 이게 되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소위 기소 독점주의를 나름대로 제어하려고 했던 수사심의의 비밀주의가 결합이 되니까 그냥 무혐의 종결 처리가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후라도 마찬가지겠죠. 아, 되는구나. 그럼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진짜 외로운 개척자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로운 개척자가 아니라 이제 죽을지 모르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그냥 오로지 그쪽으로 가버리는 법 거죠. 기술 하나 믿고 법 기술 하나 믿고 아니 본인이 그 길 올라갔으니까요. 누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자기들 보고? 아니 그 정치라는 게 대통령이 된다는 게 국민들이 표를 찍어서 이제 당선돼야 그 자리로 가고 배우자도 되는 건데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학력 위조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한 내조하고 그렇게 대통령 아내로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모든 사건은 예외 없이 김건희 여사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 그럼 이 사람은 왜 국민들 앞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조용한 내조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느냐. 설사 그런 성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말 때문에 말삐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조용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우리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조용한 내조하겠습니다 할 때는 또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는데 예.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 후에 조용한 내조하겠다는 게 후보 때거든요. 예. 근데 남편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못 참겠거든.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산 대통령실 안에 여러 보직에 자기 사람 막 심은 거예요.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막 심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보좌진들 참 어리석어서 맨날 사진에 중앙에다 탁 놓고 그 여사를 떠받치면 또 그 좋다고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황마다 이제 뭔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판단이 긴 플래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 게 아니라 그냥 상황 대처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원래가 나서고 원래가 상황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모든 내 의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람들을 이게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피에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다들 설설 기고 설설 따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자기가 한 2년 반 동안 자기가 통치했다고 믿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온갖 국정농단에는 다 개입이 되고 있고 거론되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고 검찰에서는 다 봐주는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최근 몇 년 사이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대한항공 회장 부인이 네. 갑질을 한다고 그 집에서 일하는 분한테 그 폭언하고 그다음에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런 걸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 영부인이 하는 행동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엄청나게 큰 비판과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하고 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